안녕하십니까. 정부부장입니다. 얼마 전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고든창이 미국 CPAC, 미국 보수정치 행동 행사라고 그러나요? 컨퍼런스.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라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미국 보수주의 행동연합이라는 것이 잘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보수주의 행동연합. 거기서 이제, 한국은 지금 세 가지의 전쟁을 맞닥뜨리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세 가지 전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첫째, 심리전. 둘째, 미디어전, 셋째, 법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나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딱 들어맞다라는 생각이 드는지 놀랐습니다. 여기서 심리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심리 이게 아니라 인지전쟁이라고 해서 부지의식 간에 우리가 예전에는 되게 중요시 여겼던 것들을 어느 순간 이제 중요시 여기지 않게 만드는 어떤 그런 총괄적인 뭐랄까요? 세뇌 탈출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공산주의를 상당히 혐오하게 돼 있었고, 그리고 중국이라든지 북한에 대해서 상당한 경계심을 갖고 있던 국가의 국민이었잖아요. 근데 그 국민들을 어느 순간부터 중국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그러니까 친근한 나라로 만들고, 그 북한이라는 국가가 상당히 이렇게 위협적이지 않은 국가처럼 만들어 버리는 그런 세뇌. 그리고 우리가 운동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어떤 그런 세력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국가보안법이니 이런 걸로 옥살이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범죄보다 더 극악한 범죄가 바로 반란죄잖아요, 반란죄.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 그러면 되게 말이 편한 거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다 내란이에요, 내란.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으로 올가매우듯이 그거는 그냥 올가매워 놓은 거고, 실제로 그게 형을 받은 것도 아닌 건데, 정청래라든지 박선원이라든지 진성준 이런 분들은 이미 내란이라는 걸로 그냥 형을 받으신 분들이야. 국가보안법 위반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별거 아닌 사람들 것처럼, 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인식되게 만드는 게, 이게 바로 인지전쟁입니다. 이게 이제 고든창의 첫 번째 이야기했던 심리전인 거죠. 아마 심리전은 어느 정도 통한 것 같아요.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DJ 노무현, 문재인을 통해서, 그 정권을 통해서 어느 순간부터 운동권 학생들,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자들, 그리고 간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용인하는 자세가 됐었고, 심지어는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느냐,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있는 간첩도 없는 걸로 이제 세뇌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모가 세뇌 탈출이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백모라고 있더라고요. 지금 볼만한데 조금 이제 올드하게, 저도 올드하지만 약간 올드하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 세뇌 당하는 부분에서 그냥 세뇌 당하는 게 아니라, 이 세뇌 당한 것을 더 확정적으로 이제 고착화시키는 전쟁이 이제 바로 미디어 전쟁인 거죠. 즉 말하자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겪고 있는, TV만 들면 JTBC, MBC 이런 분들이 계속 이제 내란숙의 윤석열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정청래라든지 박선원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좋은 이미지로 나오게끔 계속 이제 포토샵을 찍고 영상에서 상당히 좀 멋있는 장면으로 이렇게 나오고, 마치 이제 우파 쪽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그 기괴한 얼굴로, 대표적인 게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약간 앵글도 아주 그냥 못생기게 나오고, 못됐게 이렇게 나오고, 최민희 같은 사람들은 원래 못됐는데 안 못되게끔 이렇게 앵글을 잡는 이런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미디어 전쟁. 그러니까 지금 거의 미디어 전쟁도 거의 이제 완전히 이제 저쪽
의도대로 좀 가고 있고, 그러니까 심리전하고 미디어 전쟁도 완전히 그들의 의도로 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전쟁이 이제 무서운 게 바로 이제 법률 전쟁이에요. 법률 전쟁.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그나마 우리가 그래도 우파 쪽에서 어느 정도 잡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로 따지면은 뭐 민주당 쪽에서는 국회의원이면 운동권, 그리고 보수 쪽에서는 운동권이라 그러면 그 국회의원이라 그러면 보통 판사, 검사 이런 출신들이 보통 이제 공천을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법 쪽에는 그래도 우리나라를 좀 지켜줄 것이다, 우리 어떤 체제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굳게 믿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우리의 세뇌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을 하면서 알게 된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겪은 세 가지 전쟁, 심리전, 곧 인지전과 그 다음에 미디어 전쟁, 여기까지는 우리가 계엄을 하지 않았을 때라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 너무 요즘 느슨하다. 그리고 요즘에 너무 언론이 정말 완전히 잡혀간됐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계엄하기 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계엄을 하면서 정말 알게 된 건 뭐냐면, 소위 사법부가 점령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그래도 우리가 우파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게 바로 계엄 이전과 계엄 이후의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고든창이 얘기했던 세 가지 전쟁 중에서 우리가 그래도 법률 전쟁은 우리가 이기지 않느냐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것을 윤 대통령께서 계엄을 통해서 우리한테 일깨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몽령이라 그러는데, 이 계몽령의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사법부가 작용화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법부가 작용화됐다. 그러니까 선관위를 필두로 해서, 사실 선관위도 다 99% 사법부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는 이번에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어떠한 기관에 대해서도 초법적인, 그러니까 법을 본인들이 컨트롤하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제 초법적인 위치에 있는 거지. 아무도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컨트롤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는 그동안은 상당히 중립적인 사람이거나 또는 살짝 우파적인 사람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디어라든지 인지전쟁 같은 데서 세뇌 당하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검사가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소에 들어가면 재판관들이 알아서 보수적으로 판결해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웬걸 뭐 우리법 8명 중에 우리법 연구가가 3명이고 지금 이제 40여까지 이제 임명하라고 전화리를 쳐서 이제 9명 중에서 4명이 우리법 연구에 소위 얘기해서 좌파 판사에 의해서 점령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계엄한 이유의 중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이유였던 선관위, 즉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선관위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이제 판결에 의해서 헌법재판소가 선관위는 감사원에서 감찰할 수 없다. 헌법에 의해서 독립적인 기관이다라고 아예 선언을 해버렸어요. 정말 법대로 했다라고 느낌이 들지 않죠. 물론 법은 헌법적 기관이긴 맞지만 국민 정서상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것을 이제는 느끼게 됐어요. 만약에 계엄 전에 이런 판결이 났다면 당연한 거지 뭐, 헌법 기관이니까 그렇지. 그리고 선관위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영향을 끼치면 안 되지라고 이런 우리가 교과서적인 생각을 했을 텐데, 우리는 지금 이미 계몽이 돼버렸잖아요. 이미 우리가 계몽이 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관위가 헌법, 대통령도 케어를 못하고 지금 민주당이 야권이 정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회도 결국은 선관위를 컨트롤을 못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결국은 감상해 보십시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우리가 탄핵한다고 해도 그 탄핵 심판을 다시 헌법재판소가 할 텐데, 과연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탄핵을 다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국회의원을 제명하든 또는 장관을 탄핵하든 이렇게 할 때 그 탄핵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국회의원 제명은 그냥 바로 제명이 되는 거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탄핵할 때 그 탄핵 심판을 받잖아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근데 헌법재판소는 누구한테 재판을 받냐는 거지. 자기가 자기를 재판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심판 안 당하겠죠. 즉 말하자면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판결을 통해서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찰을 받지 않는다라고 선언한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독재다라는 것을 이제 선언한 겁니다. 독재다. 왜? 헌법재판소는 선관위를 통해서 얼마든지 대한민국 정치에 관여할 수 있게끔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몰랐어. 대한민국 권력이란 것은 행정부만 행사하는 건 줄 알았고, 의회라든지 사법부는 서브하는 건 줄 알았어. 솔직히.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군사정부를 통해서 행정부가 적극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나머지 국회는 입법을 하고, 사법부는 멀찌감치 쳐다보면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행정부보다 의회가 훨씬 더 권력이 세고, 그리고 멀찌감치 서 있다고 생각했던 사법부는 선관위를 통해서 선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하자면 만약에 선관위를 통해서 컨트롤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실제적으로 정치에 관여를 하고 있는 거죠. 어느 당에 대해서 소위 얘기해서 내가 어저께 밥 먹다가 술자리에서 어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나한테 말을 좀 심하게 했어. 그래? 알았어. 네 선거 때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극단적으로 생각하라면. 지금 이제 부정선거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논리로 간다면은 사전투표에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부정선거를 차지하더라도 국민이 세금을 내는 기관이 그 헌법이라는 것도 국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헌법기관인데 대통령은 저렇게 탄핵을 당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도대체 국회는 누가 탄핵을 하죠? 그러니까 행정부 중에서 대통령은 정말 국민이 직접적으로 뽑은 허영 교수의 말로 의하면은 가장 민주당 정당성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고 그 다음 위치가 의회고 세 번째 사법부가 제일 꼴찌다. 이유는 사법부는 국민이 뽑지도 않았고 어떠한 의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국민의 민의가 가장 간접적으로 반영된 곳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제일 꼴찌. 그 다음에 의회. 그리고 가장 이제 민주당 정당성이 높은 게 바로 대통령이다. 이렇게 허영 교수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지금 통합헌법론에 그게 써 있어. 근데 지금 상태는 어떠냐면요. 반대로 국민의 의사가 가장 반영이 덜 돼 있는 사법부가 가장 위에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의회고 그리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지금 가장 꼴찌에 있는 상태에서 정말 권위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87년도에 이런 꼴을 보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직선제를 원했을까요?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를 원한 이유는 대통령한테 권력을 많이 주려고 원한 게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뽑아서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행사하겠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를 한 거지. 이렇게 대통령 직선제를 해서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의회 다음에 있고 그리고 의회는 다시 또 사법부의 다음에 있다면은 도대체 이 나라는 누가 통치를 하고 있는 거냔 말이죠. 누가 통치를 하고 있느냐. 거기 그 법에 의한 통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법을 의한 통치라는 그 추상적인 논의는 결국은 의미가 없다는 거지. 법에 의한 통치인데 그 법에 의한 통치라는 게 도대체 그 법을 컨트롤하고 있는 그 재판관은 누가 뽑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뭐랄까 이게 딜레마가 되는 거예요. 딜레마. 통치의 딜레마. 그러니까 정치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권력의 핵심은 결국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디서 나오죠? 국민에게 나오고 봉건 시대에서는 어디서 나오죠? 전통적인 우리가 이제 막스 베버라는 정치학자가 있어요. 막스 베버 정치학자가 세 가지 권력을 얘기했단 말이죠. 리더십. 첫째, 전통적인 리더십. 말 그대로 신이 부여한 그리고 전통적인 조상이 부여한 먼 옛날부터 부여되어 온 그런 권력. 그게 이제 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먼 조상이 될 수도 있죠.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그 권력이 있던 사람들을 우리가 전통적인 리더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리더십. 말 그대로 국민이 의해서 뽑아진.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지지한다라고 해서 뽑아지는 것을 바로 우리가 합리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게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소위 얘기해서 인간의 매력 그리고 그 상황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갑자기 긴급하게 그러니까 민주 절차가 아닌데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인기에 의해서 그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는 그걸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비민주적이고 아주 헌정 질서를 그러니까 문란하게 하면서 가는 어떤 그런 권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카리스마적 리더십. 대표적인 게 히틀러입니다. 물론 히틀러조차도 국민의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총통이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사실 극히 드물죠. 대부분 다 전통적 리더십 아니면은 합리적 리더십 중에서 우리 지금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합리적 리더십이라는 것이 거의 90%가 돼야 되는 이 상황에서 아직도 전통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즉 구태의연한 봉건적인 잔재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통치가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의 권력에 대한 독점 현상입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를. 국민들이 느끼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만약에 12월 3일 이전까지만 해도 헌법재판소가 이런 판결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헌법재판소가 권력이 제일 많다. 그리고 사법부가 독점하고 있구나. 그리고 선관위가 판사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선관위라는 것이 저는 그냥 일반 행정 공무원이 하는 줄 알았잖아요, 대부분 다. 근데 그걸 재판관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누가 알고 있어?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거를 지금 국민들이 이제 알아버린 상태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느끼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 이제 민주적인 박탈감이 드는 거야. 민주적 권위에 대한 박탈감. 민주적 권력에 대한 박탈감이 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전한길 강사가 이번에 탄핵을 각하하거나 기각하지 않으면은, 헌법재판소가 가루가 될 것이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그 근거에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국민들이 지금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거야.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박탈감.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었던 게 맞나? 내가 지금 한 표를 행사해서 만든 대통령이 내가 표를 행사하기는커녕 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재판장이 됐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재판관이 된 사람들한테 내가 뽑은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그 과정을 인정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내가 인정해야 되는 그 마음, 이건 뭐냐?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그냥 뭘 먹었는데 완전히 배탈이 난 그 느낌을 한 1000배의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받아들이기도 싫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 상황이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그 느낌은 이런 느낌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한번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우리의 기분, 우파의 기분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바로 진짜 그때 노무현이 탄핵될 그 억울함, 그때 막 난리 났었잖아요. 탄핵됐을 때 막 국회의원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단상 다 때려부시고 막 그랬잖아. 그때 막 울고불고했던 그 느낌이 있죠. 그 국회의원들이 울고불고했던 그 느낌이 지금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그 울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탄핵이 가결되는 순간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특히 우파들은 어떤 생각, 중도도 마찬가지예요. 중도랑 우파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솔직히 얘기하면 전 좌파들도 부지불식간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좌우 중도를 떠나서 윤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깨달아진 게 뭐냐면, 우리가 행사하는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것은 별게 아니었구나. 결국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뭐였다? 사법부였구나. 그리고 헌법재판소였구나. 그럼 우리가 지금 뽑은 어떤 표의 가치는 뭐지? 우리가 한 표를 행사하는 이 표는 도대체 뭘까? 그리고 그거마저도 지금 선관위에 의해서 부정선거의 논란이 있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행사하고 있는 이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이 투표는 과연 어떤 의미로 우리 국가에 대해서 작동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번에 계엄을 통해서 일어난 그 탄핵 심판 과정은 전 국민들이 내가 행사하는 한 표의 이 민주적 정당성이 어느 정도 대한민국에 영향을 끼치고 내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박탈감을 들게 만드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판결. 그래서 오늘 판결이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찰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12월 3일 이전에는 너무나 당연한 판결일 것 같이 느껴지는 이 판결이 오늘은 우리에게는 어떤 판결이냐면 가장 굴욕적인 판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늘 영상 올렸습니다.